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케어 C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스케어 C 통신에 대해서 개념 살펴봤죠. 아이스케어 C 통신의 특징이 어떤지, 블록 다이어그램도 살펴봤고, 통신 프로토콜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레지스터 맵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아이스케어 C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케어시 실습을 통해서 이 가속도 센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 가속도 센서는 MPU 6050이라는 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MPU 6050은 3축 가속도 값과 3축 자이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 칩 내부에 하나의 칩 내부에 가속도 센서도 있고 자이로 센서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자이로 센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다루지 않고 이 가속도 센서만 다룰 거예요. 이 가속도 센서는 뭐냐? X축, Y축, Z축 총 3개의 축이죠. 3개의 축에 작용하는 물체의 가속도 값을 측정해주는 센서입니다. 저희가 X, Y, Z축이 있으면 각 축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측정해서 반환해주는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다루진 않을 거지만 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얘도 3축이에요.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얘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각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회전 각속도를 측정해주는 센서고 MPU 6050이라는 요 칩 내부에 이 자이로 센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센서 값 파싱까지는 할 거지만 파싱한 로우 데이터로 어떤 유의미한 물리량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이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롤 피치, 각도를 계산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습에선 우리가 사용하는 이 MCU가 마스터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MPU 6050이 이렇게 있죠. 얘는 슬레이브입니다. 통신의 주체는 마스터, 우리의 MCU고 그럼 당연히 이 클럭을 시리얼 클럭 라인을 MPU 6050의 시리얼 클럭 라인에 그대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S 데이터라는 핀 또한 MPU 6050의 S 데이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총 이렇게 두 개의 와이어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VCC 있고 그라운드 있죠. 여기에 전원 연결해주고 그라운드에 접지를 해주면 요 MPU 6050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의 핀만 사용을 해서 아이스케어 C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요 나머지 4개의 핀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X 데이터, X 클럭인데 이 MPU 6050이 슬레이브 모드가 아니라 마스터 모드일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그리고 AD0 얘는 주소 핀을 설정해주는 핀이에요. 만약에 얘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MPU 6050의 슬레이브 주소가 0x68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D0 핀이 VCC로 연결이 되면은 MPU 6050의 슬레이브 주소가 0x69가 됩니다. 맨 끝자리 LSB가 1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AD0에 하이 레벨 신호를 주면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왜 쓰냐면 만약에 하나의 MCU에 MPU 6050이 뭐 2개가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 2개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외부로 노출된 핀을 통해서 주소를 바꿔줌으로써 2개의 슬레이브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는 인터럽트 출력 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무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핀을 연결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측정한다? 각 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축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기본 정지 상태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밖에 없습니다. 축이 X, Y, Z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MPU 6050이 가지런히 잘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MPU 6050 센서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어요. 중력 가속도는 G고 1G는 9.8m/s 제곱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 값을 센서의 기본 정지 상태일 때 측정을 해보면 X축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0, Y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또한 0, 그리고 Z축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플러스 G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Z축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 가속도는 Y축의 수직이고 X축에도 수직입니다. 이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 X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도 0이고 Y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도 0이죠. 오로지 Z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이 플러스 G만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G만 Z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센서를 회전을 시켜 볼게요. 센서를 회전을 시킨 뒤 정지시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MPU 6050을 이루고 있는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XY, Z축이 회전을 할 건데 이때에도 여전히 중력 가속도가 존재를 합니다. 중력은 항상 절대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 절대좌표계의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중력은 그대로 절대좌표계의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센서의 축은 지금 회전을 했죠. 그러면은 이 중력 가속도를 세 개의 축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를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세 개의 벡터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분해가 되고 이렇게 Z축으로 또 분해가 되고 X축으로도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X축으로 분해된 요 벡터는 ACCX고 Y축으로 분해된 요 벡터는 ACCY입니다. 그리고 또 Z축으로 분해된 요 벡터는 ACCZ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회전을 하고 정지한 상태에 놓여지면은 이 중력 가속도 1G를 세 개의 축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축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이때 가속도 값을 측정하면 ACCX는 뭐 어떤 값이 나오고 ACCY도 어떤 값이 나오고 가속도 Z도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과 Y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Z축에 작용하는 요 가속도 값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G밖에 없어요. 물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회전을 한 상태에서 정지를 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고 우리는 이 중력 가속도가 세 개의 축으로 분해된 값을 측정을 함으로써 롤 값과 피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측정 대상은 각 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이다. 중력 가속도가 각 축으로 분해된 그 값을 우리는 측정을 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한 회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 유아트 통신을 사용을 했잖아요. CH340을 이용을 해서 여기 다운로더도 있고 유아트 통신을 위한 모듈도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이제 똑같이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 MPU 6050을
이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이 VCC를 VCC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라운드를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줘서 MPU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S 클럭을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S 데이터는 이쪽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은 얘네가 통신이 됩니다. 이 핀이 S 클럭이고 그 아래 핀이 S 데이터입니다. 핀맵 보시면 여기 클럭이고 그 아래가 이제 데이터죠. MPU 6050에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잘 보이시죠? MPU 6050에 빨간색 불빛이 잘 들어오게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AVR, ASP 다운로더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 시리얼 통신을 위한 CH340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연결을 했으니까 통신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PU 6050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아이스케어시 통신을 해라 라는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스케어시를 사용을 하되 이 슬레이브로 작용하는 저희의 MPU 6050은 데이터를 이런 순서로 보내주세요 라는 프로토콜을 정의를 합니다. 라이트를 할 때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리드 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어요. 좀 크게 그릴게요. 슬레이브가 있는데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슬레이브는 기본적으로 센서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MPU 6050은 외부로부터 외부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이제 감지를 해서 가속도도 측정하고 자이로 값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측정 결과들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슬레이브를 사용할 때 마스터에서 설정 값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분해능은 어떻게 해줘, 센서의 민감도는 어떻게 해줘, 뭐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는 몇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설정 값과 관련된 데이터 또한 레지스터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슬레이브에는 많은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마스터가 설정 값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 잠깐 살펴볼게요. 구글에 MPU 6050 데이터 시트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PU 6000 데이터 시트랑 MPU 6000 레지스터 맵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두 개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통신을 진행을 할 겁니다. 6050을 검색했는데 6000이 나와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두 개의 센서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데이터 시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통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 먼저 보면은 얘가 블럭 다이어그램이에요. 센서 값을 이렇게 받아서 X 받아서 Y 받아서 Z 가속도 X, Y, Z 값을 받고 자이로 X, Y, Z 값을 받고 사실 MPU 6050에는 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있어요. 이렇게 7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ADC를 거친 다음에 디지털 값으로 모두 바꿔줍니다. 모두 바꿔주고 얘네를 이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요.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 센서가 이 센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지스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 맵을 가보면 이게 이제 MPU 6050의 레지스터 맵인데
자, 보시면 0x00번지에는 뭐 셀프 테스트 x가 있고 0x00이 아니라 0d군요. 02에는 셀프 테스트 y가 있고 쭉쭉쭉쭉 내려보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0x3b에 가속도 x의 하위 값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0x3c에는 가속도 x의 로우 값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데이터를 리드하면은 x축에 작용하는 가속도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작용하는 하이 로우, 얘네 두 개를 읽어서 조합을 하면 y축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또 z축에 작용하는 가속도고, 얘를 살펴보면 얘는 온도죠. 얘네 두 개의 레지스터 값을 읽음으로써 온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이로 값이에요. 자이로 값도 x축, y축, z축 이렇게 각 축에 작용하는 자이로 값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x3b에 있는 데이터를 리드를 하면은 이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것 되게 많죠. 얘네들은 좀 간단하게 그냥 설정값이라고 해줄게요. 설정값. 뭐 클럭은 마스터로 동작할 때 클럭을 몇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뭐 전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슬립 모드에서 어떻게 깨어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슬레이브에는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요 시퀀스대로 이제 라이트도 하고 리드도 할 겁니다. 라이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마스터가 스타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MPU 6050의 슬레이브 어드레스랑 이 W는 라이트죠. 그리고 비트로는 0입니다. 이 값을 보내줍니다. 참고로 MPU 6050의 어드레스는 0x68입니다. 0x68이랑 0을 보내고 슬레이브가 잘 받았으면 에크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보내요. 어떤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슬레이브가 잘 받았으면 또 에크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마스터가 또 보냅니다. 그러면은 슬레이브는 이 레지스터에 특정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저장이 잘 됐으니 에크를 보냅니다. 그러면 마스터는 이제 특정 레지스터에 특정 데이터를 잘 쓴 게 되는 거니까 스탑 신호를 보냄으로써 통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시퀀스에서 살펴봤고, 이제 리드 시퀀스를 살펴볼게요. 리드 시퀀스는 처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 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MPU 6050의 어드레스와 이 라이트 신호를 보냅니다. 슬레이브는 에크를 보내고, 이제 마스터는 어떤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올 것인지를 보냅니다.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보내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잘 받았으면 또 에크를 보내고, 슬레이브는 이 시점부터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재시작을 하는 거예요. iSCSI 통신을 재시작을 하고 이제 어드레스랑 1을 보냅니다. 슬레이브의 어드레스와 리드는 비트로 1이죠. 1을 보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슬레이브는 에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냅니다. 요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 시점에 보내는 거예요.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마스터는 데이터를 잘 받았으면 에크 신호를 보냅니다. 아까 전까지는 슬레이브가 에크 신호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마스터가 데이터를 리드해서 받는 거니까 잘 받았으면 마스터가 에크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슬레이브는 또 데이터를 보내고 마스터는 또 에크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이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마스터가 네크 신호를 보낼 때까지 네크 신호를 보낼 때까지 반복을 하고 이 네크 신호를 보내면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스탑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전체적인 통신을 끝내게 됩니다. 만약에 레지스터 어드레스 0x3b를 리드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0x3b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0x3b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돼요. 근데 마스터가 이 시점에 지금 에크를 보냈잖아요. 이 에크를 보냈다는 뜻은 0x3b 다음 주소 0x3c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x3c에 있는 데이터를 슬레이브가 이 시점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에크 신호를 보내면 잘 받았으니까 다음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반복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네크 신호를 보내고 스탑 신호를 보냄으로써 전체적인 통신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MPU 6050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퀀스로 아이스케어시 통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봄으로써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